네, 여기는 삼성동 삼성 월드타워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온비드를 통해서 46세대 중 28세대가 매각을 진행했었죠. 그때 거의 4천여 명이 경합을 이뤄서 정말 대단했었던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8세대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봤고요. 현장에 아파트 입구에 가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우려해서인지 플랜카드로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플랜카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한번 현장 더 둘러보고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우 경매TV 박철우 대표입니다. 현장 촬영에 이어서 스튜디오에서는 좀 더 삼성 월드타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6세대 중 28세대가 이제 매각이 됐었죠. 그리고 요번에 8세대가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각 해당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10월 달에 진행됐었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10월 13일 날 28세대가 매각을 했었죠. 그때 추천 방식이었고 최고가 입찰 경쟁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서만 넣어 놓으면 추첨에 의해서 당첨되는 방식이었고 당시 시세가보다 저렴하다고 다들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총 경쟁률이 무려 4,877명이라는 놀라운 응찰자 수를 보였었죠. 그래서 유튜브고 현장이고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그런 이제 물건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기존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좀 있어서 그 세대 매각건도 아마 차후에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 조사 때 촬영한 사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 7호선과 분당선 강남구청역, 여기 강남구청역이고요. 아파트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죠. 행정구역은 삼성동입니다. 바로 여기 위치에 있는 요 한 동짜리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역에서 내려서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길 건너에서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출입문 쪽에 보시면 여기 플랜카드 노랗게 써있죠. 그래서 금번 입찰 관련 일체 현장 방문을 불허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렇게 공고문 참고하라는 아예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근데 이 영상 촬영할 때까지도 저 말고 먼저 이 공매건에 대해서 올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에 또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기존의 주민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 이런 플랜카드 이번에 미리 아마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다른 샤시 집들이 있죠. 하얀색으로 아마 지난 10월 달에 당첨됐던 분들이 입주하면서 아마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온비드 사이트 함께 보면서 물건에 대한 상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비드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요. 부동산 홈으로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각으로 가서 보시고요. 다른 건 특별히 손 안 대셔도 되고, 여기 이제 소재지를 서울의 강남구로 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현재 강남구에 여기 삼성 월드타워에는 진행 중인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목록을 보시면 총 8건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층 낮은 것도 있어요. 202호, 204호, 402호, 404호, 502호, 503호, 602호, 804호 이렇게 8세대가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먼저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호 여기 보시면은 최저 입찰가 감정가 11억 7,990만 원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이제 95.968제곱미터 이게 전용이 85제곱미터예요. 요게 11억 7,900만 원에 그러니까 12억 전후로 이게 이제 층이 낮다 보니까 조금 낮은 금액에 감정이 된 건데 다른 층들 보면은 여기 이제 204호 같은 경우는 건물이
66.987제곱미터는 8억 2,360만 원. 그래서 8억대. 그러니까 전용이 요거는 58제곱미터 나올 거예요. 요게 8억대. 이게 층에 따라 조금씩 가격을 좀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높은 층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502호 같은 경우는 12억 1,930만 원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95제곱미터로 표기된 호수들은 층에 따라 좀 다르지만 12억 전후, 그리고 그 건물 면적이 66제곱미터로 표기된 호수들은 층에 따라 역시 다르지만 8억 전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호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추천 방식입니다. 추천 방식 체크되어 있죠. 입찰가를 높여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 날짜 중요하죠. 입찰 기간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이동안 일단 입찰 보증금만 준비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집행기간은 교보 자산신탁이고요. 여기 이제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는데 아마 전화 잘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전화가 잘 안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입찰 정보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입찰 기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타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당 물건은 A 타입.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 JPG를 통해서 JPG 파일을 통해서 여기 이제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타입부터 좀 먼저 보실까요? 여기 이제 A 타입입니다. A 타입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그리고 공급 면적이 95.968제곱미터. 보통 이제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경우는 방이 3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방이 2개가 이렇게 나오죠. 욕실은 2개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B타입입니다. 전용이 58제곱미터, 공급 면적이 66.987제곱미터. 요거 이제 원룸 구조로 되어 있죠. 욕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주방, 거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 평가할 때 면적 대비로 계산하기 좀 아쉬운 게 방 하나씩 이제 방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전용 58제곱미터 아파트면은 방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방 하나라는 점, 요 점을 이제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뭐 적으면 몇십 명에서 많게 몇백 명씩 들어간 거니까 지난 입찰 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8억 정도면은 저렴한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요번에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업로드해 놓은 요 공고문 중 중요 사항들만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토지거래 업무 처리 규정 6조 1항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 허가 기준 적합한 자여야 된다 하면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임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서울특별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임의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 외에 기준주택의 처리, 매매,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삼성동이.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은 역시 강남구청의 토지허가를 받아야만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중복 신청 금지된다는 거. 한 사람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개 호수. 그래서 이제 가족 명의로 뭐 여러 명 각자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경쟁이 이렇게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나온 데에는 남편 넣고 부인 넣고 뭐 자녀분들도 뭐 소득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자녀 명의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경쟁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여기 보시면 각 신청자는 예정 매매 대금의 10%. 그래서 뭐 8억이면 8천만 원, 12억이면 1억 2천. 요걸 이제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 선정은 2월 2일 온비드를 통해서 결과 발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호실별로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추천 방식으로 무작위 추천입니다. 무작위. 보시는 것처럼 무작위 추천. 그리고 예비 낙찰자. 네, 왜냐하면 토지 허가 거래를 못 받을 수도 있죠. 낙찰 받으신 분이. 또는 매매계약 체결을 안 하거나 자금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낙찰자 5인까지 순번 정해놓으니까요. 만약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이었다면 예비 낙찰자에 지정되신 분이라면 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원비드의 경우는. 네, 조금만 축소를 한번 할까요? 한 화면에 들어오게. 예. 한 화면에. 네, 이 정도면 한 화면에 들어오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낙찰자는 낙찰자의 단독 책임으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득한 후 당사에 여기 허가서를 제출하고 3월 4일 혹은 그 이전에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매매계약. 그리고 요 사이트 통해서 VR 통해서 뭐 내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월 26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까지 원비드를 통해서 입찰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낙찰받은 다음에 2년 이상 여기 실거주 여기 써있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네, 요거 실제 거주할 분들이 취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요렇게 제출을 강남구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까 설명드렸던 세 번째의 경우 잘 확인하시고요. 낙찰자 선정 추첨 일시는 2월 2일 화요일 온비드에서 발표가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 시간이 예상 시간 16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오후 중에 발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기명 날인 후 강남구청에 제출하여 2월 5일 금까지 접수증, 교보 자산신탁에다가 접수증을 금요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낙찰자가 기한까지 아까 얘기한 기한까지 교보 자산신탁에 접수증 제출하지 않거나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3월 4일까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의 자격은 박탈되고 당사 및 매도인은 다음 순번에 예비 낙찰자로 선정하여 14항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주냐라고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할 수 있겠죠? 그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까지 교보 자산신탁과 매매계약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 낸 거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잔금은 매매대금의 90%. 2021년 4월 13일까지, 요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납부하시면서,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또 역시 실거래가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시게 되면 중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직접 중개사 없이 거래하시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제 교보자산신탁 전화하시면 되는데 전화 잘 안 될 겁니다. 네, 전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 8세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각 층, 타입, 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이런 면적까지 여러분 다 이런 거 곰곰은 여러분들이 뭐 원비드 사이트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 영상 올리는 데다가 첨부 파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대출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당첨되신 분들 호수들을 등기부등본을 쭉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뽑아서 열람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출 거의 다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대출 안 받고 잔금 납부하신 몇몇 분도 좀 계셨는데 대부분 그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대출은 지금 여기 이제 표기된 감정가 있죠. 여기 제가 산정할 때 보면은 요 가격에 지금 이제 투기가일지구이기 때문에 40% 적용되죠. 9억 이하 분에 대해서 40%. 그래서 8억대 낙찰받으신 분 보니까 한 3억에서 3억 2천 정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12억 정도의 낙찰받으신 분들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9억 초과분은 LTV 20% 적용되죠. 9억 이하분은 40%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출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실거주를 유념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삼성 월드타워 지금 8개 물건이 매각이 진행 중인데, 지금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니까 인증서, 범용인증서 꼭 만드셔야 입찰을 하실 수 있고, 또 입찰하실 때 입찰보증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정해진 기간에 토지거래 허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토지거래 득한 후에는 교보자산신탁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에 잔금 납부하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받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죠. 뭐 명도 같은 건 필요 없죠. 여긴 이제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갔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니까 집은 비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수선도 좀 하고 실거주 2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물건의 가장 포인트가 그런 점들이라는 거 잘 유념하시고요. 지난 10월 달에 낙찰받은 분들 등기부등본 또 제가 보니까 거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기도 했는데 과연 이 가격이 싼 거냐, 이게 로또 아파트냐, 이렇게 사실은 유튜브에 이 물건에 관련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목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제 멘트들을 좀 썸네일로 만들기도 하죠. 근데 뭐 로또라는 게 5천만 원 내가 당첨돼도 로또 당첨된 거잖아요. 5억짜리 당첨돼도 당첨된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로또가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지금 시세 대비 이 삼성 월드타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주변에 나홀로 또는 2동짜리 아파트들 시세 좀 먼저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한 동 또는 2동 아파트들 보시면요. 여기 서강 아파트 한번 보시면 지금 80제곱미터 전용이 이런 것들이 19억 나옵니다. 19억. 그리고 물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게 호가죠. 호가.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호가가 결국은 거래가 되고 시세가 되기도 하죠. 네, 전용 80제곱미터는 19억에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59제곱미터는 16억. 근데 이제 여기서 전용 80제곱미터는 80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나 방 3개죠.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현대아파트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보시면 주변에 현대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단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용 85제곱미터가 뭐 19억, 20억 요 정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한솔 아파트의 경우도 보시면 전용 85제곱미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9억 5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동짜리 푸른솔 아파트 보시면 59제곱미터가 14억. 그래서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이 15억 내외,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33평형이 20억 내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온비드에 올라온 이 삼성 월드타워의 경우는 그때 처음 10월 달에도 매각할 때도 뭐 말이 많았죠. 이게 싼 거냐 안 싼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방 하나 구조긴 하지만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대면은 저렴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소유자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 또 입주민들끼리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완공이 되게 되면 뭐 이 인근에서는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진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 어차피 여기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동안 뭐 손바뀜도 생길 거고 입주민들끼리 서로 이런 이제 뭐 반상회도 하시면서 의견도 조율하시게 될 거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매각하게 된 삼성 월드타워 8건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잘 참여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전화 문의는 저희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교보자산신탁이나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은 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 월드타워 온비드 공매 8건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요번에는 지난번에 당첨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당첨의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박철의 경매 TV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